내용.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위치를 찾아서 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죠? 그죠? 위치를 찾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저 offset, circle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주로 이용을 하시면, 자, 웬만한 형태는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형태는 거의 100%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 선, 면, 치수, 문자 그렸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선 용도 중에 선 중에서 호와 타원이라는 선이 있어요. 호, 타원. 자, 이 두 개만 오늘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에서 표현되어지는 어떤 형상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배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그리는 명령이었고요. 개체 자르기하고 연장하기. 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그리기는 힘들어요. 예, 기본적인 도형을 만들어서 그걸 가공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시 살을 붙여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형을 완성을 합니다. 거의 수정 편집할 때는요, 여기 달아보시면 돼요. 이것만 아셔도 기본적인 도면 작업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선, 면, 치수, 문자, 도형을 만들어내고, 자, 거기에서 이렇게 개체 자르기하고 연장하는 수정 편집 명령만 조금 가미하게 되면, 일반적인 간단한 도면 정도는 우리가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한 도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면은 다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요 내용이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자, 요 선은 쉽게 그리셔야 돼요. 요 선은. 자,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선 L 엔터. 자, 클릭해서 수평이잖아요. 그죠? 직교 기능 이용해서 왼쪽으로 50, 그리고 위로 50.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선이 들어간다. 그죠? 그죠? 자, 현재 위치가 여기면 이 점까지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 가나요? 50이 가죠. 그죠? 50이 가고 위로 얼마 갑니까? 50이 가죠. 그죠? 자, 이렇게 가로 세로 두 중간에 가로 세로를 알면은 상대 좌표를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골뱅이 50, 50 하면 사진이 그려져요. 그죠? 자, 이 다음에 이제 자, 먼저 요 선하고 요 선을 이제 그리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먼저 위의 선을 보면은 아래 선을 볼까요? 여기 보면 조건이 30과 40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을 해야 이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자, 현재 위치로부터 내가 찾고자 하는 위치점이 사선일 때는 원을 이용을 하라 그랬죠. 그죠? 원을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위치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다음 점 찾고자 하는 위치점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를 중심점으로 했어요. 그죠? 반지름이 40인 원이 그려집니다. 40인 원이.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머지 조건 이제 이 30이라는 조건.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30 떨어진 위치에서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직으로. 자, 이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가장 손쉬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 이 점에서, 그죠? 오른쪽으로 직교를 켤게요. 30 떨어진 위치에서 수직 방향. 이제 원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길게 그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차점이 생기죠. 그죠? 자, 이렇게 위치를 찾아서 교차점에서 여기 요 위치까지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위에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이 30, 이 수직선이니까 30 떨어진 위치고 사선 방향이 50이다. 그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위치는 여기니까 여기를 중심점으로 해서 찾고자 하는 위치까지가 50이니까 반지름이 50인 원을 하나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그려지죠. 그리고 실제 도면은 이 원은 필요 없는 거예요. 원은 위치를 찾기 위해서 사용했을 뿐이다. 그죠? 그죠? 이런 선은 이제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선은 여기서 선을 선택하면 이게 다 잘립니다. 다 지워져요. 지우는 건 전체가 지워지는 겁니다. 지워지는 거. 자, 그래서 요만큼이 필요가 없죠. 그죠? 부분적으로 이제 없앨 때 우리가 자르기라는 용어를 써요. 자, 이걸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 시간까지 배운 명령을 했다라면 이거 지워도 이제 상관없어요. 왜? 이 끝점을 다시 연결해주면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위치를 찾지 못하면 이거는 못 그리는 거예요. 명령을 몰라서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리고자 하는 이 위치점을 찾지 못해서 못 그리는 겁니다. 자, 이 형태에서는 조건을 이제 찾으시는 겁니다. 먼저 50과 70은 쉽게 그리실 수 있잖아요. 그죠? 50과 70은. 그죠?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 점 찍어서 50짜리 그리시고, 자, 70짜리는 50원 중심과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동일한 중심점을 지정을 해서 반지름 70이라는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작은 자, 이 원을 그리기 위한 이제 조건을 이제 찾아야 돼요. 이 원, 작은 원. 자, 먼저 이 원의 크기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원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반지름이 10입니다. 그죠? 자, 이게 70이고 50이고 이 사이 간격은 20이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지름은 10이에요. 반지름은 10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평기에 지금 30이 떨어져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30 떨어진 선을 한번 이제 이건 아마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거하고 그 다음 이 원에 이 중심점을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그죠? 중심점을 내가 알고 있는 위치는 여기는 알고 중심점 알고 있죠. 그죠? 이 중심점까지는 간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60이 되는 거죠. 그죠? 반지름 10짜리였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저렇게 원을 하나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원을. 그래서 C에서 중심점 잡고 60이라는 원과 그 다음에 중심점에서 이렇게 30 떨어진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수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역시 여기 교차점이 나오죠. 그죠? 교차점. 자, 이 교차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반지름이 10짜리 원이 그려지면 또 그려질 수가 있어요. 나머지 선들은 이제 지워지는 겁니다. 도면에 필요 없는 선이에요. 위치를 찾기 위해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보조선이기 때문에 그런 선들은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호를 그릴 건데, 자, 호는 140쪽에 있습니다. 140쪽. 자, 페이지 140쪽. 자, 이 호가 사실 명령 중에 제일 사용을 못하는 명령 중에 하나세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명령 실행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어려운 게 아닌데 보통 보면 그냥 명령을 실행 과정보다는 암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은 상당히 호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자, 호를 바로 그릴 게 아니라 자, 이런 형태의 모양 선을 먼저 그릴 겁니다. 자, 수직선 크기가 얼마죠? 100이죠, 그죠? 이 선 간격이
200이고요. 그 다음에 250이고요. 그 다음에 150이죠. 이걸 다 더한 게 전체 선 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 이 선을 먼저 안 그리고요. 자, 수직선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수직선 100짜리 하나 그립니다. 자, 직교 기능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직교. 자, 100짜리 하나 그렸습니다. 자, 수직선 100짜리 하나 그렸고요. 옵셋이었죠. 그죠? 옵셋. 간격 띄우기. 아이콘이 이거였다. 그죠? 아이콘이 이거. 명령은 O였다. 그죠? 자, O 엔터 하고 나면 항상 명령 실행해 보면 명령행을 보라고 그랬다. 그죠?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 거리라는 값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게 100이다. 그죠? 200이다. 그죠? 200 엔터. 자, 그 다음에 선택. 자, 우리는 이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200을 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수직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띄우게 할 면이라는 건 방향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방향으로 띄울 것이냐. 자, 선택에서 오른쪽 왼쪽인데 오른쪽을 띄워야 되죠. 그죠? 오른쪽에서 클릭. 그리고 명령에 보면은 또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선택을 하면 안 돼. 왜? 똑같은 간격은 반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간격이 다를 때는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엔터 종료. 그리고 명령 다시 실행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250. 거리 250 엔터. 그리고 개체 선택. 그래서 오른쪽에 클릭.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띄우고 나면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선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화면을 축소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종료. 그리고 다시 자, O 엔터 하고 자, 150 이렇게 띄웁니다. 자, 이렇게 띄우고 나면 이제 선을 자, 수평선은 양 끝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양 끝점을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자, 굳이 계산하지 않고 그죠? 계산해서 수평선 그릴 필요 없이 바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호도 역시, 자, 호는 여기 아이콘에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자, 이거 일단 사용 안 하고요. 자, 명령행을 통해서 일단 먼저 실행을 할게요. 명령행, 단축키는 A입니다. A. 자, A. 엔터. 자, 명령 실행하고 나면 항상 명령행을 보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자, 호의 시작점을 지정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호의 시작점. 자, 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시작점이 끝점이 두 군데다. 그죠? 근데 이 둘 중에 시작점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 1번, 2번 어느 쪽이 시작점일까요? 어느 점일 것 같아요? 1번요. 자, 제가 1번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죠? 아닙니다. 아니세요. 자, 호는 각도의 속성을 가집니다. 각도. 우리가 시작점에서 오른쪽 0도라 그랬죠. 자, 플러스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반시계였죠. 그죠? 시계가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개념으로 이제 그려지게 돼요. 호가. 그래서 호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왼쪽이 만약에 시작점이면 아래쪽은 이렇게 오목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시작점은 자, 여기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 끝점. 그래서 시작점 지정하라고 돼 있었죠. 그죠? 자,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미리 클릭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돼 있다. 그죠? 근데 호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끝나는 곳이죠. 그죠? 시작과 끝나는 점을 제외한 곳이 두 번째가 돼요. 시작과 끝점은 두 번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점이 아니에요. 끝점입니다. 근데 명령행에는 두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점을 지정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선택 옵션이 있죠. 그죠? 중심점과 끝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끝점이에요. 끝점. 자, 이거는 선택 기능으로 되어 있다. 그죠? 어떻게? 자, E 엔터 들어가야 되겠죠. E 엔터. 나는 끝점을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끝점은 어디냐? 끝점을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끝점 어디야? 여기죠. 그죠? 자,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자, 명령해 보니까 중심점을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 옵션은 각도, 방향,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책에 보면 조건이 뭐가 있어요? 90도라는 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건 각도다, 그죠? 자, 여기서 각도라는 건요, 요 각입니다. 중심점과 양 끝점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요 각을 호의 각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각도가 90도다, 그죠? 이 각도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그죠? A가 되겠죠? A 엔터. 그래서 각은 몇 도냐? 90이죠? 그냥 90입니다. 크기 값입니다. 90 엔터. 하면 호가 그려져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안 되신 분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그릴 거예요. 요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자, A 엔터. 자, 여기 시작점은 왼쪽 오른쪽 어디입니까? 왼쪽이죠, 그죠? 그죠? 자, 여기 시작점 클릭. 그리고요. 끝점은 E 엔터 클릭. 그리고 반지름 돼 있죠, 그죠? R 엔터 해서 300이다, 그죠? 300 엔터. 타원. 자, 페이지 145쪽. 갑니다. 자, 먼저 타원. 자, 타원은 납작한 원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건은 여러분들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조건을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자,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한 개의 크기만 알면 가능하지만 타원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값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값입니다.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부분. 이걸 장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축. 그리고 가장 짧은 거리에 해당이 되는 이걸 단축이라고 그래요. 자, 이 장단축 크기를 알아야만이 타원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릴 수가 있으세요. 자, 하나만 한번 자 그려볼게요. 자, 타원 명령 여기 있네요. 이것도 아이콘 3개가 있네요. 만약에 아이콘을 사용한다면 일단 먼저 이걸 사용을 하세요. 축 거점을 하시고요. 명령을 사용한다면 자, LF에서 EL 사용하시면 돼요. 아이콘은 먼저 이거 사용합니다. 다른 거 쓰시면 실행 과정이 달라요. 자, 실행합니다. 자, 실행. 자, 하고 나니까 명령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축 거점 지정하라고 되어 있다, 그죠? 축 거점이 몇 개예요? 아까 축 거점이 몇 개였죠? 네 군데였죠, 네 군데. 하나, 둘, 셋, 넷. 장축 2개, 단축 2개. 그죠? 자, 4개 중 하나를 지정하는 거예요. 4개, 처음 말했던 4개 중 하나. 자, 이미지 클릭해볼까요? 자, 클릭. 그 다음, 축의 다른 끝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축의 다른 끝점. 자, 여기서 축의 다른 끝점은 반드시 처음 지정한 축이 있으면은 그 축과 같은 축의 반대쪽 끝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축의 끝점이 아니라 같은 축의 반대쪽 끝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점을 지정해야만이 크기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점을 통해서 한 축의 크기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드시 같은 축의 위치다. 자, 이미지로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고 나면은 명령형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른 축으로의 거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른 축으로의 거리. 그래서 마우스 움직여보면 자, 현재 위치가 어디죠? 현재 위치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선이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현재 위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재 위치예요. 중심점이 현재 위치입니다. 중심점이. 자, 저는 자,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냐면 축과 축은 항상 몇 도죠? 90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두 점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축까지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크기. 임의적으로 그냥 클릭할게요. 클릭. 자,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요. 잘 생각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축상에 있는 두 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와 두 번째 크기는 다른 축의 거리는 중심점에서 다른 축까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점에서 다른 축까지. 그래서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자, 수평 방향이 장축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길이를 2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각인 단축을 100으로 하는 타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타원 2에 자, 여기를 제가 클릭을 하고요. 자, 현재 요렇게 그린다라고 했으니까 자, 저는 여기를 클릭을 했거든요. 여기. 그럼 두 번째가 여기가 돼야 되죠. 자, 수평 방향이라고 그랬고요. 거리가 얼마? 200이라고 그랬죠. 현재 위치에서 다음 점이 여기예요. 이게 수평 방향이죠. 직교 기능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200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골뱅이 200,0을 하셔도 되고 그죠? 각도를 한다라면 0도가 되겠죠. 그죠? 이제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하던 이런 것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 엔터. 그 다음에 다른 축으로의 거리. 다른 축. 현재 내가 이 축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축은 여기에 대한 직각 방향이 다른 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리는 현재 위치가 중심점이기 때문에 다른 축과 요 거리를 이용한 거예요. 다른 축의 전체 크기가 아까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구하는 중심점에서 거리니까 50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죠? 5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 그죠? 자, 똑같은 타원인데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200. 자, 100. 자, 이에 자, 클릭을 하고 다음 점을 저는 단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다고 했었다. 그죠? 저는 이 점을 현재 위치가 여기고요. 다음 점을 이렇게 지정할 거예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였죠? 100이었죠? 100. 그리고 다른 축은 이 거리죠. 전체가 200이었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100이 되겠죠. 그릴 때는 장축을 먼저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자, 클릭한 위치를 내가 여기다 라고 한다면 다음 점 위치는 아래쪽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다음 점이 200이 될 거고, 그죠? 요 축은 5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지정하느냐, 어느 방향을 내가 다음 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명령행위에 보면 중심이라는 게 있다, 그죠? 그죠? C, 엔터 해버리면 이제 타원 중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타원 시작점, 여기 클릭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단축부터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거리가 얼마예요? 50이죠. 왜? 현재 위치는 중심이니까 50. 그리고 다른 축은 얼마죠? 100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현재 위치하고 다음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위치에서 어디 위치점을 지정하고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점까지 거리가 요구가 되는 건지. 자, 그러면 하나 더 조건을 드릴게요. 자, 이제는 타원을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세요. 중심점이 똑같아야 돼요. 동일한 중심점. 동일한 중심점이 하나는 수평이 장축이고 하나는 수직이 단축인 형태. 이렇게 수직으로 먼저 하나 그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원 명령에서 자, 지금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거하고 이미 그려진 거 공통적인 위치는 어디예요? 중심점이죠. 그죠? 이미 그려진 것도 중심점이 돼야 되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도 중심점이 돼야 되죠. 그냥 여기 클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그려진 거는 중심이지만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명령에서 뭘 원해요? 축거점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버리면 내가 그리는 거는 축거점이 돼버립니다. 축거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내가 타원 중심점으로 지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는 C 엔터 들어가야 된다. 그죠? 나도 축거점이 아니라 여기를 중심점으로 하겠다. 라고 클릭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 축거점, 이 방향으로 하든 이 방향으로 하든 이제 내 마음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현재 여기고 이렇게 하면은 100이 되는 거다. 그죠? 100이 되는 거고. 자, 이 방향은 50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자, 이 방향으로
자, 요 방향으로 또 한번 그려봅니다. 정확하게 자, 이 수평 수직에 대해서 딱 이등분하는 방향. 자, 요 각이 똑같은 겁니다. 각이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타운을 그릴 거니까 일단 타운 명령이 들어갈 거고요. 앞에 그린 거와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도 공통적인 위치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선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C 엔터. 자, 중심을 먼저 지정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죠? 현재 위치에서 내가 다음 점은 자, 장축은 요 점이고요. 단축은 요 점이죠. 그죠? 여기서는 내가 다음 지정해야 될 게 수평 수직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점을 지정하고 싶어요. 이 점을. 그러면 자, 이 현재 내가 지정한 위치와 가로값 아나요? 모르죠. 세로값? 모르죠. 근데 이 직선 길이는 알죠. 얼마? 10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게 요 각도가 몇 도? 45도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위치 지정하는 방법 중에 현재 위치에서 다음 점까지의 거리와 자, 각도를 이용하는 자, 상대 흑자표를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 점을 요구를 할 때는 현재의 위치와 다음 점을 어디에 지정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두 점 간에 어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은 값을 통해서 내가 위치를 지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자, 100의 각도 45도 방향이다 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축으로 그리 축과 축은 항상 직각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축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다른 축은 반드시 직각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다른 축은 50만 크기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C 엔터 하면은 중심점 이거 50에 135도 해서 50 하면은 제가 100인데 제가 50을 해버렸다, 그죠? 그래서 C 엔터에서 자, 골뱅이 100에 자, 135도 해서 50 하면은 자, 이렇게도 그려진다, 그죠? 자, 요 자르기와 연장 명령을 간단히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먼저 자, 요 모양들을 일단 그리세요. 자, 선 길이는 임의적으로 해서 자, 그립니다. 자, 왼쪽으로 그려서 오른쪽 모양을 완성할 겁니다. 자, 보면은 자, 요 선은 요만큼이 필요 없죠, 그죠? 그죠? 자, 우리가 없애는 명령은 하나 있는데 지우는 명령을 하게 되면 선이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자, 이 선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을 없앨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없애는 걸 어떻게 해서는 자른다라고 그래요. 이걸 자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 전체가 필요 없는 경우, 전체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제 지우기라는 용어를 쓰고요. 일부를 없앤다라는 개념은 자르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르기. 그 다음, 요 선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더 길이가 길어져야 되죠. 그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선을 이 각도 유지해서 그리기가 힘들어요.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선을 고무줄 늘리듯이 여기까지 연장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양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완성. 자, 먼저 늘릴게요. 요만큼 늘릴 겁니다. 자, 그 명령이 extend라는 명령이고요. 자, 아이콘은 위에 보시면은 자, 요 아이콘 클릭해보면 이게 연장이라고 있죠. 그죠? 연장. 이 명령 EX입니다. 자, 먼저 EX 실행합니다. 자, 실행을 하고 나서 명령행을 보면요. 자,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조건 선택하시면 안 돼요. 경계 모서리 선택입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하느냐면 자, 여기서는 연장할 선이 있어요. 이거 연장할 선이죠. 연장할 선이지만 이 선이 어디까지 연장할지를 몰라요. 그걸 지시를 해줘야 돼요. 어디까지 연장해야 했습니까? 이 선까지 연장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경계 모서리입니다. 연장할 선이 아니라 경계 모서리. 그러니까 경계선을 먼저 선택하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 선택합니다. 이 경계선이에요. 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연장할 개체 선택. 연장할 선 이거죠. 그죠? 클릭. 하면 연장이 됐지. 그죠? 그죠? 엔터 종료. 그래서 자 연장할 때는 연장할 선이 있으면은 그 선이 어디까지 연장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없으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요만큼 잘라야 돼요.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의 일부를 잘라낼 건데 어디까지 잘라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경계선이 역시 필요합니다. 자, 자르기 아이콘이 이거였다. 그죠? 명령은 tr입니다. 자, 자르기 명령 주시고요. 자, 명령 주시고 명령행을 보면 이거 용어가 좀 달라졌어요. 절단 모서리. 이게 경계선 개념입니다. 자, 요 선이 경계선이었죠. 경계선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잘려질 부분, 필요 없는 부분. 잘려졌죠. 엔터 종료. 그리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자를 겁니다. 자, 이제는 결과물이 요렇게 필요하다. 그죠? 요렇게 필요해요. 그럼 필요 없는 부분이 좀 이게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럼 지금 경계선이 두 개가 됩니다. 이 두 선을 경계해서 바깥쪽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자르기 tr 엔터. 자,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두 개. 엔터를 치기 전까지 계속 선택하는 거는 경계선 개념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다 선택했으면 엔터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자, 연장하기와 자, 자르기. 자, 이거는 그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만 가지고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경계선이 필요해요. 어디까지 연장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연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잘라야 되고 잘리는 위치와 연장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는 경계선이 있어야 연장과 트림은 가능해요. 명령으로도 그리기는 가능해요. 자, 원 그리고 그죠? 자, 선 그리고 호를 그리면 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그리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해서 많이 그려요. 원 두 개와 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자, 필요 없는 부분. 그죠? 자, 요 부분 필요 없죠. 그죠? 요 부분이 필요가 없죠. 이걸 잘라서 완성을 하게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먼저 자, 그립니다. 자, 아래쪽에 요 거리가 50이니까 바깥쪽 원이 25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먼저 자, 이 원을 잘라볼게요. 요만큼이 필요 없다. 그죠? 그러면 잘리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잘라낼 때는 잘리는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잘리는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잘리는 위치점에서 교차해서 지나가는 선을 경계선으로 합니다. 자, 트림 그래서 이 수평선을 경계선을 선택하고 엔터 다음에 원 바깥쪽 아래 선택하면 잘려요. 그죠? 엔터 종료. 그 다음 자, 이 수평선 자를게요. 이 수평선은 잘리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잘리죠. 그죠? 그래서 자를 때는 항상 잘리는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잘리는 위치에서 교차해서 지나가는 선. 요거죠. 그걸 경계로 해서 자르는 겁니다. 자, 트림, 자르기. 자, 원을 경계해야 되겠네요. 엔터. 의료 필요 없는 부분.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모양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작업하는 어떤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도형을 그리고 그 기본적인 도형을 통해서 자르거나 연장을 해서 필요한 형태의 최종적인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면요. 기본적인 도형에서 이거면은 거의 대부분 설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앞에 보시는 내용을 해가지고 자, 한번 쭉 기본 도형하고 자르기하고 해가지고 쭉 한번 그려볼게요. 가장 큰 원이 반지름 30입니다. 30짜리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옮길게요. 제가 이 상태에서 비례가 안 맞으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죠? 조금 줄여서 비슷한 크기로 해가지고 제가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 이 원을 그릴게요. 첫 번째는 자, 원의 중심점을 찾아서 그리는 방법. 반지름이 7.5라는 건 여기서부터 중심점까지가 7.5라는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소리죠. 여기에서 7.5 선을 그려서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점으로 해서 7.5짜리가 그려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15짜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가 되겠죠. 15는 7.5, 7.5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선 안 그려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죠? 7.5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중심점을 해서 여기까지 그냥 그려버리면 15짜리 그려졌죠. 똑같이 22.5는 반지름 22.5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22.5 하면은 그려지죠.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요. 중심점 안 찾아도 돼요.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려지죠. 이렇게 하나 그려지죠. 그죠? 원 명령에 두 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두 점. 두 점. 2P. 중심점을 안 찾고 여기서 하나, 둘. 2P.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되죠. 그죠? 1, 2P. 하나, 둘.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느냐면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원하는 위치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서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로 그려가지고 뒤에 위치를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 그리는 방법이 있고 크기를 먼저 그린 다음에 위치를 뒤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원 30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7.5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5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2.5짜리가 있습니다. 자, 요 위치점하고 요 위치점하고 일치가 되면 되죠. 그죠? 요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그죠? 요 점을 여기로 갖다 놓으면 되죠. 요 점을 여기로 갖다 놓으면 돼요. 여기서 필요한 명령이 뭐가 있어요? 무버 명령이 되는 거죠. 이동하는 명령. 이동하는 명령 배웠잖아요. 그죠? 무버, 개체 선택, 엔터. 자, 기준점 일치가 돼야 될 점이죠. 그죠? 이 점을 요 4분점에 갖다 놓습니다. 자, 선택, 엔터. 요 점을 여기 갖다 놔요. 그죠? 요 점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죠. 그죠? 어떤 명령을 써요? 카피했죠. 그죠? 그죠? 카피. 자, 요 점을 여기 갖다 놓으면 된다. 그죠? 그 다음 요걸 요 4분점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그 다음 요 놈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모든 개체는 이게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하고 크기가 중요해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그 자리에 바로 그리기도 하지만은 임의적으로 그려놓고 나서 위치 뒤에 맞추는 게 더 편한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잘라볼게요. 이제 어떻게든 이게 자르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자르는 게 잘 돼야 작업이 빨라집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원은 요만큼이 필요 없죠. 그죠? 그럼 잘리는 위치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잘리는 위치를 지나가는 선이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 요 위치를 지나가는 선은 이 원이고요. 여기를 지나가는 거는 많죠. 요거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어느 거든 상관이 없어요. 요렇게 선택하면 요렇게 잘리죠. 그죠? 자, 마찬가지 이 원은 필요
없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가 잘려 나갑니다. 자, 이 점을 교차해서 지나가는 건 요 놈이죠. 그죠? 자, 여기는 어느 거, 요 다원이 다 지나가거든요. 하면 이렇게 잘려 나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내면은 하나씩 잘려 나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를 때는 정확하게 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필요 없는지 어느 구간이 정확하게 잘려 나가야 돼. 그 구간을 찾는 게 문제예요. 자, 이걸 업을 한번 시켜 볼게요. 업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선을 하나 그려 볼게요. 선을 하나 그리시면 자, 이 선은요. 이 원을 자, 요 위치 잘리죠. 그죠? 이 위치점 다 지나가죠. 이 선이. 이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도 잘리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잘리는 위치점을 이 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수평선 하나 그려 놓음으로 해서 다 잘려 나가요. 이건 어차피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오토캐드에서는 자르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작업 속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작업을 사실은 해보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보신 거고요. 오늘은 어떻게 자르는지만 이제 개념을 아시면 돼요. 오늘은 자, 오늘 한 내용이세요.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위치 정확하게 찾는 거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호타원 그렸고요. 개체 자르기 연장을 했다. 그죠? 그죠? 자, 여기서 자, 명령 위치 찾을 때 사용했던 게 라인 옵셋 스크래치. 그죠? 그죠? 많이 쓰이진 않아요.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그래도 간간히 한 번씩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호, 아커. 이거는 다른 명령과 달리 실행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령행을 보면서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타원. 그 다음에 자르는 거, 연장하는 거. 요 두 개는 반드시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죠? 경계선. 연장하고자 하는 선과 자르고자 하는 선이 있으면 반드시 어디에서 잘려지고 어디까지 연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계선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그릴 겁니다. 요 내용.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요. 도형이 몇 개죠? 자, 여러분들이요. 도면이 복잡하더라도요. 이걸 몇 가지를 딱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도형이 4개입니다. 4개. 4개. 이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해서.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로. 요거 따로 하나.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된 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각형 하나예요. 그죠? 요 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요 모양 있죠. 그죠? 요런 모양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4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위치를 딱 맞춰가지고 짜맞춰가지고 하나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해버리시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해버리시면.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시고 이 4개 중에 이제 하나를 먼저 그려 나가는 겁니다. 먼저 그려 나갈 때는 가장 큰 걸 그냥 대부분 그려 나갑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그릴게요. 요걸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걸 그리기 시작했다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 방향으로 그려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이 처음에 이제 잘 안 되시겠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 요런 단계가 머릿속으로 한 1, 2초 사이에서 자,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다, 그죠? 자, L. 자, 첫 번째 클릭. 수평이다, 그죠? 제일 편했던 게 직교다, 그죠? 직교 기능 켜서 왼쪽으로 얼마? 172다, 그죠? 172 엔터. 자, 같이 그려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위로 얼마입니까? 122다, 그죠? 그죠? 위로 122. 자, 그런데 여기에는 길이가 없어요. 길이가.
길이가. 이 정도 하면 될까? 이 정도 하면 될까? 조건은 이제 수평선인데 길이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임의적으로 그려 나중에 길이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장과 자르기가 있는데 보통은 길게 그려서 잘라주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요 선보다는 길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적당하게 자 이렇게 길게 해서 클릭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길게 그렸어요. 자, 엔터 종료. 다시 라인 명령을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그립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이거는 사선이니까 직교를 꺼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각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현재 위치로부터 길이 얼마예요? 여기까지? 없죠? 그죠? 각도는 얼마예요, 그런데? 81도가 아니고. 각도는 항상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 0도라고 그랬다, 그죠? 이거 이러면 안 돼. 오른쪽 0도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각은 요거. 그죠? 이게 81도고, 그래서 99도가 되는 거죠. 각도는 99도인데, 길이가 없어. 임의적으로 해버립니다. 뭐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통 짧게 하면 우리가 연장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짧게 하는 것보다 선을 길게 해서 잘라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대략 높이가 122니까 한 200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현재 위치 골뱅이에 200의 각도 99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도예요. 길이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 하고 종료. 자, 이렇게 보면 자, 요 선이 요만큼이 잘려나가는 거죠. 요만큼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 선은 잘리는 위치가 여기죠. 그러면 경계선이 요게 되겠네요. 그죠? 자,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요. 또, 자, 요 선은, 자, 여기에서 잘리니까 요게 경계선이 되죠. 그죠? 그죠? 자, 트림 하시고, 요 두 개 선을 동시에 선택해 버리세요. 동시에. 그리고 엔터. 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하면 잘려나가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큰 테두리 도형을 완성을 했습니다. 테두리 도형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자, 요 사각형을 이제 그릴게요. 자, 먼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하나 보시고 두 번째 걸 같이 할게요. 두 번째 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자, 요 위치. 가로 길이 얼마죠? 12죠. 세로는요? 24죠. 그죠? 라인 명령에서 골뱅이 12,24면 자, 이 위치가 지금 사각형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각형 그림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인 명령을 주시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 골뱅이 12,24 자, 지금 내가 그리고자 하는 사각형의 위치점을 찾은 겁니다. 자, REC 사각형 명령 REC였다. 그죠? 사각형. 자, 아이콘은 여기 있었다. 그죠? 아이콘이 이거였습니다. 아이콘이 요놈. 그래서 REC 주고 첫 번째 점 내가 알고 있는 위치점이 여기다. 그죠? 그죠? 자, 클릭을 하시고요. 골뱅이 클릭한 위치에서 그죠? 가로 콤마 세로 하시면 돼요. 가로가 56 콤마 세로가 40 됐죠? 그죠? 여기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지워버리면 아래쪽 사각형 하나 만들어졌다. 그죠? 자, 이게 위치를 찾아서 그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위치를 찾아서 그린 형태예요. 그러면 위에 사각형 있죠. 그죠? 위에 사각형은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위치를 찾아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실제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요 선은 자, 요 간격이 얼마죠? 이 선에서 12죠.
자, 옵셋. O 엔터. 자, 12. 왼쪽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12만큼 띄웁니다. 자, 그 다음 선이 이제 얼마 더 띄워줘야 돼요? 16이다, 그죠? 16. 옵셋 16. 자, 그 다음에 선이 필요한 게, 자, 요 두 선이죠. 자, 똑같이 이 위에서 선이 밑으로 얼마 떨어져요? 8 떨어지네요. 옵셋 8 띄우고, 그 다음에 42.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자르는 겁니다. 자, 경계선입니다. 자, 요 선을 자를 거예요. 요 선을 자르려면 잘리는 위치는 자, 요 점에서 요 점이 잘리는 겁니다. 요 점에서 위에 선이 잘리고요. 아래쪽이 이 점에서 아래쪽이 잘려요. 그죠? 그래서 경계선은 자, 요 두 개 수평선이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자, 틀리면서 경계선 두 개 선택하고 엔터 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근데 여기서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자, 볼게요. 선택할 때 잘리는 위치가 동일하다라면 요 잠시만 앞에 봐주시고, 자, 요렇게 영역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를 때. 자, 여기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택할 때는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수직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경계 선택하고 엔터 한 다음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남았는데, 자, 요렇게 남았다, 그죠? 요렇게 남았는데, 자, 요 점과 요 점의 수평 간격이 8이죠. 자, 이 선을 옵셋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수평 간격이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자, 선을 하나 그리자니 기존 선과 겹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평 수직 관계인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선을 8만큼 띄워버려요. 이게 가선을 하나 그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이니까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그려야 되니까 자, 요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밑에 선을 위로 옵셋 12만큼 띄웁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그려야 되는데 선을 여기서부터 선이 요만큼 그려지는데 선을 그리기보다 이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이 위치가 지금 28이네요. 옵셋 28 찾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선에서 여기서 선이 그려집니다. 골뱅이 92에 각도 몇 도인가요? 각도 몇 도죠? 요각 그대로 쓰면 되죠, 그죠? 그죠? 120도다. 그리고 여기는 직각으로 연결됩니다. 자, 선을 정리할 때는 선 정리. 자, 선을 정리. 여기서 정리라는 건 필요 없는 선을 없애준다는 소리예요. 정리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명령을 써요. 세 가지 명령을 쓰는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쓰는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우는 명령과 자르는 명령. 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긴 하지만 요거는 뭐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쓰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주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정리를 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 지우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르는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우는 거하고 자르는 건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아예 선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거는 지워버려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 모양과 전혀 관련 없는 선이 있나요? 요거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죠? 이런 거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나중에 잘라요. 자르면은 나중에는 결국 이걸 지워야 돼요. 지워줘야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안 잘려요. 경계선 끝에 걸린 거는 선 자체가 안 잘리거든요.
이거는 잘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선 자체가 모두 필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줘야 돼. 나중에 자르고 지워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정리를 이제 다 그리고 나서 선을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지우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지우는 작업.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잘라줍니다. 나머지 선은 요 선은 잘리는 위치가 필요 없는 여기서부터 요게 잘리고요. 이 점에서 오른쪽이 잘리죠. 그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선이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선 엔터 잘라줍니다. 마찬가지 여기 이 수직선은 이 점에서 아래쪽이 필요 없고요. 요 점에서 위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점을 각각 지나가는 선이 여기하고 이 선이죠. 그죠? 그래서 트림에서 하나, 둘, 엔터.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도면 치수. 표기하는 게 했죠. 그죠? 도면 치수까지 표기하세요. 도면 치수까지 이렇게 하나씩 표현해 나가면서 도면을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도면을 완성을 해 봅니다. 도면을 완성을 해 보세요. 1번 도면에서 그리다 보니까 요 길이가 얼마였죠? 56인데 측정을 하니까 넘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해요? 56이라는 위치를 찾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수평 수직 방향이면서 기존에 사용할 선이 있으면 옵셋을 해서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잘하면 된다. 그죠? 그 다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요 선 길이는 92입니다. 92만큼 필요해요. 어떻게 찾을까요? 이 점은 내가 알고 있는 위치잖아요. 그죠? 여기 이 점은 변경될 수 없는 점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이 정도가 만약 92면 이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찾아야 되죠? 찾는 거는 라인, 옵셋, C. 이 세 가지가 다 찾아야.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위치로부터 찾고자 하는 위치점까지가 사선 방향일 때는 원을 이용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위치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점까지 거리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 이 원하고 만나는 교차점이 92가 되는 거죠. 그죠? 요 교차점에서 여기까지가 92가 되는 겁니다. 92가 나오죠. 이 원을 경계로 해서 잘라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은 이제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죠? 오늘 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 눈으로 한번 쭉 참 보세요. 6일차. 6일차는 요 내용을 할 거예요. 그린 내용에서 길이를 변경할 수 있는 명령이 두 가지 더 들어갈 겁니다. 길이. 우리가 트림을 하면 선이 짧아지잖아요. 그죠? 그죠? 짧아지고 연장을 하게 되면 선이 늘어나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이 길이를 변경할 수 있는 두 가지 더. 그립이라는 거하고 len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쓰는 내용이거든요. 이 네 가지만 알면 이제 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을 그리게 되면 모든 게 실선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선 종류가 있죠. 1점 세선, 2점 세선, 파선, 수mon선 이렇게 그리죠. 그죠? 선 용도에 따라서 선 종류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선 굵기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 굵기. 이게 중요한 거는 조금 더 굵게, 그리지 않은 거는 조금 가늘게 해서 도면 내용을 훨씬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그린 내용을 이제 표현하는,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선의 용도에 맞게끔 표현한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도면을 그리고 표현하는 것까지 설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은 요 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